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그냥 평범한 빅테크 인수합병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그 판 자체를 흔들어버린 아주 은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조 8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돈이냐면요, 바로 메타가 2025년 12월에 세워진 지 고작 3년밖에 안 된 중국의 AI 스타트업 하나를 사들이면서 쓴 돈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중국 내 여론은 정말 딱 반으로 갈렸어요. 한쪽에선 이건 기술 유출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행위다 라면서 엄청나게 분노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선 와, 우리 중국 스타트업의 가치를 세계가 드디어 인정해줬다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건 정작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선 슬쩍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미국이랑 중국이 기술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이 판국에 왜 중국 정부는 웃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거대한 거래에 누구랑 관련이 있었는지 그 주인공들부터 살펴봐야겠죠? 이거 사실 메타 입장에서도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런 공용 기업들 다음에 이 마누스라는 스타트업 인수가 메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거래였다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중국 정부는 왜 웃었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기술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돈,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에 있었어요.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술 유출이 아니라 자본의 회군이라고 딱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입장에선 정말 머리 잘 쓴 금융 전략이었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돈이 어떻게 움직였나? 자, 메타가 20억 달러를 냈죠. 이 돈은 마누스의 초기에 투자했던 텐센트나 홍산차이나 같은 중국계 벤처 캐피털, 즉 VC들한테 갔습니다. 그럼 이 VC들은 그 엄청난 미국 달러를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고스란히 다시 중국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유망 스타트업들한테 쫙 뿌려준 겁니다. 재투자를 한 거죠. 이건 뭐 중국 입장에선 완벽한 그림이죠. 우리 생태계에서 이 정도 가치의 기업이 나온다. 이걸 전 세계에 딱 증명해 보이고 동시에 그 돈으로 미래의 스타트업들을 키울 총알까지 장전했으니까요. 정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메타는 그냥 중국한테 이용만 당한 건가? 에이, 설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메타도 다 생각이 있었죠. 이 인수를 통해서 AI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메타가 산 건 단순히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에요. 바로 AI 에이전트라는 걸 손에 넣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랑 말만 하는 AI가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을 하는 AI죠. 비행기표를 대신 예약해주고 물건을 주문하고 스케줄 관리까지 척척 해내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AI입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이 쓰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메타가 원래 가지고 있던 AI 라마가 똑똑한 뇌였다면 이번에 인수한 마누스는 그 뇌에 손과 발을 달아준 격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던 AI가 이제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 거죠. 세상과 진짜로 상호작용하는 AI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결국 이건 틱톡 같은 경쟁자들한테 뺏기고 있는 젊은 사용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또 그동안 돈만 먹는 하마였던 메타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드디어 돈을 벌 수 있는 실행 도구를 장착하려는 그런 승부수였던 겁니다. 심지어 마누스 창업자를 아예 AI 부사장으로 앉혔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거래는요, 사실 마누스라는 이 스타트업이 처음 회사를 세울 때부터 아주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다면 아예 불가능했을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중국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다라는 전략으로 시작했고요. 기술도 중국 기술이 아니라 GPT-4 같은 외국 기술을 가져다 썼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타에 팔리기 딱 6개월 전에 본사랑 핵심 인력들을 전부 싱가포르로 옮겨버립니다. 정말 치밀하죠? 이런 탈중국화 전략이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데이터 보안법 같은 규제들을 싹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같은 미국 회사 입장에선 이 회사는 중국 리스크가 없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메모리 된 거죠. 자, 이제 이 복잡했던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전 세계 기술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승자는 확실해 보입니다. 초기에 투자해서 돈방석에 앉은 투자사들, 그리고 대박을 터뜨린 만노스 창업자랑 직원들, 마지막으로 AI 전쟁의 흐름을 바꿀 강력한 무기를 얻은 메타까지 모두가 웃었죠. 하지만 이 잔치를 그저 구경만 해야 했던 쪽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같은 다른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이죠. 저 정도 기술은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자만했거나 이 기술의 글로벌한 가치를 비춰 알아보지 못하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래는 앞으로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제 중국 기술이 단순한 카피캣이 아니라 응용하고 설계하는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돈 때문에 눈 감아줬지만 앞으로 제2의 마누스라 나오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핵심 인재랑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하겠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이번 거래는 미국과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협력의 화려한 정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종류의 거래는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기술 장벽이 더 높아지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